앉아 계셔도 돼요. 제 어른이신 너머에 처음 하시는데 여기는 원산 너희랑 우리 다 먹으셔야겠어요. 아니 저기는 저희 정기회의가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허영준 마이비 강사이고요. 총 30명 중에 16명이 참석해 주셔서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저희들이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다 같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수국 순결과 한국 영웅에 대한 문명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문명.
다음으로 강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진희입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펜팔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대면회의도 요즘 많이들 활성화하고 있고 또 사무실에서 특히 대면회의를 해야 된다.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건 알고 있지만 사실 회의의 맛은 보여줘요. 직접 만나서 또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다음에 서로 또 안부도 묻고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정기회의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번에 보궐로 들어오신 위원님들 계세요. 지금 그 중에서 한 분은 오늘 줌으로 참석하시는 국민당 위원님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장마리아 위원님 계시고 이화준 위원님, 그 다음 백현경 백지기 위원님 그 다음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정기회의는 또 뭐고 왜 꼭 이렇게 오라고 하는지.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이제 출범식에 오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또 이해도가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민주평통이라고 하면은 물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원래 핵심이 뭐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을 또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도 저희가 해야 되고 또 그에 또 상응하게 저희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재 우리 생각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의견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역할을 이 정기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하는 정기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정기회의 3월에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이거는 필수 참석인 거예요. 다른 행사 때도 사실은 참석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걸 참석을 안 한다고 막 뭐가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정기회의 같은 경우는 일정 저희 위원님들 명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진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출석을 하지 못하시면 사실은 활동하실 때 조금 저희도 서로 불편한 말씀을 더 오고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회의 필수 참석이라는 거 그런 점으로 오늘 꼭 와주셔서 진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이 다음 걸 진행하면서 할 건데 그래서 딱히 개회사라기보다는 정기회의니까 바로 그 다음 저희 갖고 온 자료 보면서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줌으로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여기서 화면으로 먼저 PPT 돌려드리면서 제가 저쪽에 앉아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화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저는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요번에 주제가 그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간사님도 여기 앉으셔서 여기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화면도 중요한데 레코드하고 사진도 중요한데 지금 일단은 회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거를 보고 이게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국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희 한국에서 엄청 대단하신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 반영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들로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목차 보시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그 다음에 한반도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국내외 환경 대두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그리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추진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이 마지막 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핵심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자 먼저 첫째 보시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뉴스에서도 그렇고 저희 그 중간중간 보내드리는 자료 보시면 평화 공존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항상 말하는 게 민주평통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곳이고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권이 바뀐다고 뭐가 확 바뀌진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한때는 그랬죠. 우리 종전선언이 먼저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기수 때는 윤 정권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이제 이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 또 평화 공존이래요. 어떻게 보면 말이 살짝씩 비슷한데 제가 여기 22기 출범한 다음부터 계속 여기 뭐 세계 뭐 청년 컨퍼런스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저희 그 협의회장님들 모임에서 가보고 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본 바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 우리가 이 평통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통일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게다가 왜 더 힘드냐고 하면 점점 너무 격차가 너무 많이 나. 이거는 마치 저희 여기 다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잖아요. 커뮤니티에 살면서 옆집이랑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잘 살아. 근데 저 옆집은 계속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합의점을 찾자고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일단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알았으니까 서로 너네 집도 사정이 있을 거고 그렇게 사는 데는 우리도 이렇게 사는데 사정이 있다. 그러니 서로 인정은 일단 해주자. 인정은 해주고 각자 그 체제를 인정해주고 대신에 서로 싸우지는 말자 이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면서 같은 커뮤니티 안에 살아보자. 요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평화 공존의 정책을 갖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희 한반도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한반도를 둘러서 혼란스러운 국내외 환경 대조라고 다음번에 나왔는데 지금 연초부터 뉴스 보면은 난리도 아니죠. 정말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단은 베네수엘라 가서 그냥 리더를 데리고 와버렸죠. 이거 정말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날마다 정말 뉴스에서는 불바다 환경 보고 있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은 벌써 저희 어느 순간에는 전쟁은 너무 옛날 일 같고 이제는 뭐 이제 먼저 그 전쟁을 이야기하기에는 저희 너무 팬시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뉴스 보면은 어때요? 다시 언제든지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결국 올해 1월에 이제 요 난리들이 나고 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근데 사실 핵 문제라고 하면은 이란이 심하다고 하기에는 북한이 몇 배로 더 강력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랑 이란이 반드시 이제 핵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그 핵이라는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북한도 사실은 조금 무서울 수 있지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다 때려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어느 수장이든지 다른 나라의 수장을 그런 식으로 데리고 오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요 상태인데 게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한반도 접경 지역 군사적 불안 증대라고 나와 있어요.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적대적 남북 관계 노선에 따라서 이제 군사 분계선 국경화 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국경화 작업이 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이제 인민군들이 월경하는 게 이제 조금 잦아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경고성 방송도 하게 되고 경고 사격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잡았다 용한 거란 말이에요. 너네가 아무리 무인이라고 해도 우리 북한에 이거를 보내버렸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텐션이 되게 높아졌죠. 저희 요번에 출범식 때 그때 저희 강연회 할 때도 말씀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강연해주신 통일연구원 김갑식 연구원님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텐션이 너무 좀 무섭고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내가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쟤는 완전 적대시하고 있는 관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통일을 이야기하는 건 저희가 그거는 바라는 일이지만 너무 점프가 큰 거예요. 너무 간주 점프가 센 거예요. 일단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는 현재 평화의 상태, 우리가 싸우지 말고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든지 내가 말이 맞든지 어쨌든 각자 상황에서는 맞으니까 그 자체를 인정을 해주고 평화 유지를 하자. 그게 이제 이재명 정권의 핵심 키워드 평화 공존의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나 이제 실용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주변국과 우리가 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국익을 달성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연달아서 이제 개최하면서 중국한테는 너네가 좀 중재자 역할을 좀 해줘야 돼. 우리 좀 도와줘. 이러고 또 일본한테는 또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해서 협력을 좀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울 평양 북경 고속철 건설, 그 다음에 대북 보건의료 협력, 그다음 원산 갈마 평화관광, 광역두만 개발 계획 등 이제 4대 남북 국제협력 구상을 북한에 전달해달라고 중국에 부탁한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 친구랑 싸웠으면 싸운 친구랑 우리한테 막 뭐라고 메시지 전달하면 봐요? 보지도 않고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조금 있는 친구가 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저렇게 좀 잘해보려고 한대 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귀가 열리니까 중국한테 이제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의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또 강조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내용들을 쭉 이제 넘어가긴 하지만 이미 카톡에 제가 이걸 지금 PPT 보내드렸거든요. 요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뉴스나 이런 걸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저 혼자 쭉 말을 하지만 마지막에 각자 의견들도 듣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보시면 목표는 뭐예요? 다시 한번 평화 공존 제도화하자. 그 다음에 같이 공동 성장. 우리만 잘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제가 여기저기 다니고 저도 평통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한 7, 8년 차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독일 좀 봐봐. 독일은 했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와 저희 그 차이점을 조금만 아시면 이게 왜 쉽지 않은가, 왜 되게 노력이 저희 세대뿐만이 아니라 저희 후세대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가가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그때 당시에 독일은 거의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돈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독이든 서독이든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서로 꽤 잘 살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비용이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딱히 수치로 보지 않아도 남한이랑 북한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고맙게도 일본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연구를 대신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통일을 한다면 통일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이야 라고 연구를 해준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걸 거의 다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비용이 더 세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통일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우리 후세대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실 한국 땅에서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려면 부모님이 어떻게 사주지 않는 한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혼자 이렇게 성공을 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힘든데 통일 비용까지 어마어마하게 써야 된다는 말만 들으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관심이 없거나 혹은 지금 그러면 내가 설 자리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닌가 요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 그냥 무조건 통일을 해야 돼 그러면 얘기가 안 먹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안 되니까 지금은 일단은 그래 알았다. 우리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남한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잘 살고 나가야 되고 북한도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 죽겠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저희도 보면 봉사활동이나 이런 데 나갈 때 물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내가 이제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없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다른 일도 돌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북한도 좀 어떻게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 공존 요 키워드만 기억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간단히 말하면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고 그다음 한반도 공동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나가야 된다.
라고 했고, 다행히도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그래도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안정적이다 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 민주평통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평통이 역할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몇 년 시작할 때 간사로 시작했어도 그거 알아듣는데 꽤 오래 걸렸거든요. 초반에는 민주평통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그 뭐 문화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봉사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순간 내가 이거 봉사활동하는 조직인 건가? 라고 싶다가 또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자문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솔직한 생각으로 이렇게 막 정책들이 내려오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게 있는데 위에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걸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헷갈렸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다시 넘어갔네. 민주평통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저희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정치적으로 뭘 어떤 라비하는 라비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부분들이 영주권을 갖고 계시거나 혹은 시민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아메리카노로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제가 그냥 쉽게 편하게 말할게요. 누가 모니터링 하는 거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평통 딱지 달고 여기 정치인들 찾아가서 우리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저희 역할의 문 밖에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하실 때에는 평통 딱지 떼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뭐 카운티 뭐 누구를 만나든 레프레젠터를 만나든 그거는 가능하신데 평통의 역할은 거기는 아니다.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은 파라법이나 이런 게 저희가 좀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은 늘 보고해야 되는 리퀘어먼트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미국에 사는 해외 동포로서 여기에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현재 상황을 알리면서 그러니까 너네들도 관심 좀 가져. 이렇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문화행사를 왜 하냐면 어떤 분들은 평통단체는 왜 자꾸 예를 들어서 뭐 K-팝이든 왜 자꾸 무용이든 음악이든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래요. 사람이 일단 제가 만약에 몰 같은 데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저기요 하고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의 도를 믿으세요 이 수준이잖아. 누가 우리 말을 믿어요? 누가 들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은 저희랑 같이 공감대를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이걸 하는지 내 마음이 좀 동해야 돼요. 그래서 동해서 와야 돼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저희가 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 게 뭐냐면 일단 한국 문화, K-팝 무슨 뭐 K-드라마, 뭐 K-팝 아니면 K-푸드라고 했을 때 일단 너무 쉽게 그리고 조금 좋아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희보다 더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도 더 많이 보고. 그럴 때는 뭐냐면 일단 그런 걸로 사람들에게 흥미를 얻고 그래 맞아 한국은 이렇게 재밌는 나라야. 이렇게 좋은 게 많은 나라고 이렇게 쿨하고 멋진 나라고 그 나라 랭귀지도 배우고 싶고 그 나라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동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항상 문화행사를 하다 보면은 혹은 이런 뭐 봉사활동이라는 게 하다 보면 끝에 마무리는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면 처음 시작도 그렇지만 마무리도 그런데 누구냐면 우리가 PWAS라는 단체고 그거는 뭐냐면 하고 저희가 하는 일들을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고 진짜 급격하게 성장한 고속 성장한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도 분단국가라는 게 사실 안 어울리잖아요. 그게 안 어울리니 너희들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나라의 다른 라비스트들을 통해서 혹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관련 그 정책을 제안했을 때 조금 더 호응해줘 라고 부탁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어려운 말로 정책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막 몇백 페이지씩 달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마음이 동해서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허영준이라는 사람이 이걸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알고 싶어. 그게 뭔지는 알고 싶어 정도로 일단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분기 핵심 내용은 평화공존. 평화공존의 정말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게 바로
요즘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평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잖아요.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두바이에서 거기도 여성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왔던 봤던 뭐 몰이든 뭐 지금 뭐 공항이든 길거리든 난리가 났잖아요. 봐봐. 상상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쉬워 평화 공존이지, 이게 사실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 사이즈로 비하면 이란이 이길 순 없잖아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같이 죽자 할 수 있죠. 원래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미국은 힘은 센데 보호할 것도 많아요. 자국민도 보호해야 되고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까딱해서 이란이 니네 진짜 이럴 거야? 그러면 뭐 그냥 뭐 석유 시설 뭐 다 터뜨려버리고 나만 안 되는데 너네도 안 돼. 잃을 게 없다고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공존이라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니지만 그 키워드, 그 부분을 저희가 봐야 한다. 오늘 그걸로 가고요. 그래서 지금 요 각 보시면 제가 의견 수렴 설문지도 드렸지만 그거는 저희한테 주세요. 주시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마이크를 넘겨드릴 거예요. 한 번씩 넘겨드리면 내가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셔도 되고, 나는 사실 평화공존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는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대신에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마지막에는 한마디 정도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걸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쨌든 위에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설문조사가 나왔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하나? 혹은 동의하지는 않지만 나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게 공유가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토론 시간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먼저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일단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먼저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할게요. 간사님이 먼저 하세요. 저는 사실 의견 수렴 설문지를 받고 여기 있는 객관식 3가지, 주관식 1가지를 얘기하면서 사실 저희들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20기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적대감이 최악으로 더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 구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과연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떤 평화의 모습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들은 경제적 평화는 가능하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위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저희들 같이 삼면의 바다인 나라가 육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제적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북한도 이익이 생기는 일이라면 평화 통일을 이루더라도 경제 통일은 충분히 그쪽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평화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는 동독과 서독을 다녀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뜨거운 마음 동독을 가면서 다녀오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 특별히 회장님과 간사님 하신 말씀 여기에 다 이유는 되지만 언젠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통일이 된다면 그것이 평화 통일이 될 수가 있다.
동독과 서독 마냥 그때의 방문차 공산당은 어떻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실 물론 여러분들의 저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갖고 더욱이 3만 명의 탈북인들이 우리가 그분들의 모든 할 수 있는 건 서포링도 하고 그분들이 통일이 됐을 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통일에 관심 있는 많은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분들이 각 분야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연속 K-팝과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항상 많은 좋은 한국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저희 그룹들이 되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아진입니다. 제가 이 설문지를 받고 리뷰해 봤을 때 저 역시 제일 먼저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신뢰 구축이었어요. 그리고 평화 공존.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 통일이지만 그에 앞서 우선 남북이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달리기부터는 할 수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설문지에 그것도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평화 공존 원칙 수립한 데에 대해서 제가 설클을 해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 법, 제도, 긴급 연락채널 등이 복원되어야 그러면서 차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정입니다. 항상 이렇게 맨날 듣는 일이지만은 옛날에는 그 남북이라 그러면 우리랑 거리가 너무 멀고 너무 원수적인 쪽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가까이 탈북민도 대하다 보니까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인데 서로 도와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같이 안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도를 먼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평화 공존 또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공동 성장 그런 데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희입니다. 여러분 벌써 말씀하셨는데 저도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및 평화 공존 원칙 수립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타 의견으로는 지역 통일 활동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미래 세대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 공존을 외칠 때 우리의 2세, 3세들은 평화 공존하고는 아마 거리가 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가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교육시키는 통일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 없이 무슨 평화 공존을 할 것이며 무슨 성장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고 또 평화 공존을 위해서 공동 성장을 위해서 화해 협력으로 소통해야 되고 시간이 걸려도 평화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반도 경제 평화 경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환경 변화 대응하는 남북 간 공동 성장 또 공동 경제 공동체 형성을 구축하기 위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유로운 설문지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우리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평통위원이라고 하면서 하는 일이 너무나 없습니다. 통일나무 심기라든지 통일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민간 외교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청에 가서 우리 남북이 왜 통일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 산림복원을 위해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열어야 되고 남북 공동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식문화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이질감 해소하는 교육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책, 한국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예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쎄요, 저도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그동안 우리는 평화 통일에 대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사상이 다르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민족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게 안타까운 따름이고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의 굉장히 좋은 방법들을 토론을 하는데 정말 이루어지지 않고 해마다 같은 걸 지지하면서도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안 이루어지는 게 정말 안타깝기만 하고요. 많은 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들을 내지만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럴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저는 사실 미국에 오면서부터 우리 한국을 잘 모르는 우리 미국 시민들한테 알리는 사업으로 사실 제가 한국 무용을 시작하면서 이거는 어느 나라 거지? 어느 나라 문화지? 이렇게 할 때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은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민족, 우리 한국의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얘기하기도 쉽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런데도 정말 우리나라만 아직 통일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서 나름대로 이 민주평화 통일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만큼 저의 생각이 또 행동들이 이바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 간의 평화협정의 중심을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개개인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정말 청소년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다 함께 열심히
또 이번 22기에도 같은 마음으로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뛰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주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군사적인 대립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적인 교류, 문화, 경제, 장기적인 평화 공존을 기반으로 마련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치피가 저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판이 누가 장기를 든 것처럼 양쪽에서 지금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될 거는 지금 현 위치를 완전히 파악을 하셔야만 우리가 말인지 아니면 킹 옆에 있는 우리가 판인지 뭐니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 정책은 하고 이거 추진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돼요. 그거 지금 제가 2월 5일날 저기 트럼프 행정부에다 저기 좀 보낸 게 있는데 그랬더니 한 2-3일 만에 저기 러시아에서 4 트릴리언 달러를 아포를 해버렸어요. 제재를 풀어주는 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여하튼 지금 양쪽들 다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것도 사실은 미, 중, 러시아잖아요. 그 세 놈 테이블에 놓고 그리고 각각 지금 걔들이 지금 원하는 걸 해주는데 우리가 결국에 한 2 트릴리언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듣는데 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정부 자체에서 뭐만 지금 서 있는 위치만 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지금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놔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지금까지 저도 한 54년 한 여기 미국에 있었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다들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서도 좀 먹고 이래서 처음 할 때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은 저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내기 장마리아입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아까 그 보기원으로 위원이 됐다고 하니 여튼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공존과 상호 성장을 환영하는 일인이고 또 통일부 정동영 장관인가요? 장관이 2026년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받아가지고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 질문서를 보니까 통일부에서 다 한 번씩은 발표가 됐던 안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읽는 도중에 가장 제가 익사이트한 거는 저는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해서 국제 원상 갈마 평화 관광하고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과 중국을 환승하는 그 관광 계획 사업이 들어 있어가지고 박수를 치고 내가 이번에는 이거 민통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기쁨을 한번 같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겠다 해서 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그 간사님 이야기하시듯 요새는 인형 갖고 싸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 기독교가 몇천 개로 좀 갈라져 있는데 인형 갖고 싸우는 시대는 지나고 지금 뭐죠? 돈 따먹기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돈 벌어주게 서로 성장하면 뭐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겠죠. 나한테 꺾이는 사람 때릴 사람 없잖아요. 네. 자,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순서 넘어가는데 혹시 줌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네 발언 원하시는 위원님 계실까요?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다음 학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사무처에서 내려온 그 회의 정책 추진 방향은 이걸로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는 저희 마이애미 협의회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가 초반에 그 사업 계획을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가 활동하는 거에 일정 부분을 예산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뭐뭐를 할 거다라고 신청을 하고 이제 그쪽에서 어프로브 난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데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거 실질적으로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혹시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보이실 텐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사무실에서 이런 식으로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안 보이시면 엑셀 파일로 이렇게 해서 와요. 저희가 이제 신청한 거에서 뭐를 어떻게 해줄 거다. 그럼 보통 보면은 지금 첫 번째로 저희가 4월 혹은 5월에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이 뭐냐면 K-PAS 강연회예요. 저희 여기 USF 남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예전에 했던 사업이기도 한데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지금 줌으로도 참석해 주셨지만 지금 저랑 같이 이제 한국 그 문화자원재단 같이 해주시는 또 김린다 회장님이랑 해서 내일 그 USF의 그 교수님, 우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이랑 같이 미팅을 갔습니다. 왜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그 몇 년 전에도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이제 정치외교학과랑 이제 같이 연계해가지고 현지 대학생들, 꼭 한국 대학생일 필요는 없지만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그 강연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강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약간의 문화 공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 거 요즘 좋아하는 그 한국 간식이나 이런 거 간단히 다과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번에는 또 저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일 구체적으로 회의를 가질 거고 회의하고 나서 제가 또 줌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어디까지 이야기 되었는지. 근데 보통 보면 여기에서 저희가 그래서 신청을 했죠. 사업을 신청을 했더니 여기서 어프로브가 났어요. 어프로브 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우리 한 100명 정도 참석을 할 거거든요. 저희 자문위원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 저희 초대하고 왜냐하면 4월, 5월 때쯤 요즘에 저희가 날짜를 잘 잡아야 되겠지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학기가 마무리가 되는 시기거든요. 이제 학기 마무리되는 시기에 이제 조금 머리도 식힐 겸, 그 다음에 또 엑스트라 크레딧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겸. 그래서 이제 그때 하면은 저희가 참석 인원을 예상 참석 인원 100명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예산을 500만 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얼마를 줄게 하고 왔냐면 35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원래 저희가 신청을 일부러 더 높게 하거든요. 낮춰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달러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저것도 반타작이 돼서 오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할 수 있죠. 왜냐면 어떤 때 보면은 우리 마이애미 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뉴욕 협의회보다 훨씬 인원이 적을 거 아니에요. 인원도 적고 그럼 예산도 더 적게 나오겠죠. 근데 굿뉴스는 뭐냐면 제가 회장님들 만나볼 때마다 어차피 큰데도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15명 요 정도. 근데 저희는 다 일당 100이기 때문에 참석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그 학교에서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학과장님께서 어프로브를 해주시면 이제 그 장소 사용하는 비용도 패컬티 가격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낮아져서 그래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내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사업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나요? 늘 5월마다 하는 통일 골든벨이 있어요. 근데 통일 골든벨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제가 해마다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골든벨만 하고 학생들이랑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다시 그 다음에 골든벨을 할 때 예를 들면 늘 이계 위원님은 힘드신 거예요. 다시 연결을 해야 되고 아니 그거는 맞긴 맞잖아요. 앞으로 그 사실 통일 골든벨 때 그렇게 힘들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학생들이
학생들이랑 뭔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니어 평통이라고 거창하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USF에서 하는 강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나중에 하는 문화 사업 때도 학생들에게 volunteer 기회를 주고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저희도 도움받아서 좋고 학생들은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시작할 수 있으나 어쨌든 하면서 또 조금 알게 돼서 좋고 또 저희도 또 일한 만큼의 또 보수는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뭐 volunteer hour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계속해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5월달 통일 골든벨 전후로 해서 저희가 또 이 광고 같은 게 나갈 겁니다. 광고 같은 게 나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또 부모님들도 보시게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다 들리시겠지만 각 교회 뭐 혹은 다른 단체들 다 인볼브 되시잖아요. 그때 많이 좀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좋든 싫든 잔소리 같아도 저희 후세대가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어갈 수가 없어요. 약간 창피하게도 저도 아이가 셋인데 저희 애들도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뭐 하고 다니는지는 알아요. 오늘 여기 왜 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영어로 이제 조금 번역을 해서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더 문제나 이런 거를 관심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지금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교회나 한글학교나 이런 곳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더 저희도 도네이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시간이 됐던 실질적인 그 교육 자료가 됐던 저희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학생들도 참여도 유도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5월에는 골든벨 사업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필수 사업이니까 저희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그건 이제 별도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 말쯤에 한 보통 11월, 10월 이때쯤에 해서 평화 페스티벌 그래서 문화 행사 저희가 작년에는 제가 평통을 안 했기 때문에 평통 이름으로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서 보통 보면 에이시안들도 많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여기 미국 현지분들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계세요. 와서 음식 먹는 뭐 벤더들도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음악도 듣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하나 이제 저희의 구역을 세팅을 하겠죠. 저희가 뭐 하는데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페스티벌은 제가 작년에 했었을 때는 물론 그때는 규모가 지금 저희가 평통이랑 하는 것보다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냥 러프하게 잡아서 2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는 이틀을 했고 요번에는 이제 평통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인데 저희가 신청은 2천만 원을 했어요. 감히 2천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왜냐면 그것도 모자라요 사실은 모자른데 여기서 어프로브 난 건 1,500만 원 어프로브 났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긴 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또? 환율은 1,500원 밑으로 내려가기 힘들다. 그러니 저희도 이 예산만을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예산이 제로 밸런스가 나야 돼요. 저희는 나라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미 다 보내드렸고 어프로브가 났어요. 영수증도 다 해서 보내드렸고 거기에서 저희가 회비도 받잖아요. 회비로 아직까지 쓴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있는 걸로 다 했기 때문에 회비들을 왜 모아놓느냐, 거의 손을 안 대느냐 하는 거는 요런 행사 때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그걸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그 협의회뿐만 아니라 잠깐 다른 길로 세자면 저희 협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협의회에서도 그 회비가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당연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만날 때마다 밥 먹잖아요. 밥값으로도 좀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런 행사할 때 약간의 저희가 도움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도 저희가 좀 도네이션을 해야 될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 약속드리는 거는 큰 협의회끼리는 협의회 단위로 막 서로 도네이션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이제 여성 컨퍼런스 같은 데 준비하시는 데는 한국에서 지원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자체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많아요. 그럼 협의회별로 원래 이름으로 지원이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협의회는 제가 그거는 약속을 드릴게요. 만약에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 타 협의회를 지원해야 될 때는 개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 네,
회비 많이 오늘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그래도 나눠서라도 조금씩 보태주시면 저희가 이런 사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에 어프로브된 사업은 KPS 강연회랑 골든벨은 따로고, 그 다음에 평화 페스티벌이고요. 그 사이사이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회의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3월에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월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쯤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전체 회의라는 게 있어요. 해외 계신 분들은 이제 따로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주 지역은 보통 9월이나 10월일 겁니다. 그때 늘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시다면 그거 참석하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새로운 경험이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인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이야기하는 거랑은 스케일이 차원이 다르게 정말 대접도 잘해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값은 일부 지원은 되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막 이런 100% 어차피 지원이 안 되기도 하고 달러 값도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느끼는 건 거기 한국 되면 갔다 오죠. 그걸로 비행기 값은 커버 안 되고 돌아오실 때 면세점에서 어느 정도 충당은 되실 정도, 그 정도는 어쨌든 받고, 그 다음에 회의를 참석하신 2박 3일 동안에 2인 1실 숙박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계신 동안에 정말 질 좋은 강연도 많이 받게 되시고 자료들도 많이 받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간단한 관광도 하게 되시고요.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몇 분 가신다고 미리 컨펌이 되면 그래도 저도 어리지만 어쨌든 회장이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걸 하나 기획하지 않겠어요. 이왕 갔는데 어떤 단체로 할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미리 날짜를 조금 빼놔주세요. 저도 이제 컨펌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지만, 이 미주 지역이 있고 다른 타 지역 협의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미주 지역이 다른 아시아나 뭐 유럽 이런 데보다 파워가 세요. 근데 미주 지역의 한인 회장님들 거의 모임이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미주 지역 전체 회의도 10월에 하기 때문에 그때로 이제 미리 빼놔주시고, 만약에 한국 가실 휴가 계획이 있으시다, 그때로 맞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세이브도 되실 거고 왔다 갔다 안 하시고 제일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저희는 이 아까 말했던 3가지 행사 이외에도 정기 회의들 때문에 만나고, 그래서 3분기 정기 회의는 전체 회의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분기 정기 회의는 이제 12월 달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도 한번 다시 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줌으로 하실 때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그 다음 걸로 안 넘어가네. 이게 꺼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지금 저거 일단은 요거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산 및 결산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지금 파일로 다 넣어오긴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 예산을 받는 사업은 돈이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제로 밸런스가 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3,200불이 받았다. 그럼 그거에 대한 건 이미 다 나간 거긴 한데, 그렇지만 여기서 보여드릴 거고,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저희가 문화행사 할 때 이렇게 뭐 출연료나 이런 걸 드려야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서 따로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세요.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시고, 지금 예산 결산은 그래서 아직은 약간 이르기는 하지만 12월 31일부로 다 제로 밸런스는 어플과 나서 더 이상 추가로 보내드릴 거 없다고 모든 영수증 다 첨부해서 보내드렸고요. 지금 여기 제 컴퓨터가 되면 여기서 지금 다시 여기서도 쉐어 해드릴게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직접 보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보시면, 그래서 아직 결산까지는 안 갔어요. 결산까지는 안 갔는데 제가 여기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오늘 정기회의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그럼 예를 들면 정기회의는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제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2월 12일 날짜로 이렇게 들어오는 373불 30전이 들어와요. 370,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40만 원 돈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달러로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와이어 송금비 15불 내고 이 금액으로 이 정기회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장소 빌리는 것도 한인회에서 물론 얼마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렇게 장소를 쓰니까 일정 부분은 또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한 오늘 다과는 물론 우리 조은정 위원님이 도네이션 해주셨지만 보통 그런 거라든지 식사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요. 그렇고 이렇게 뭐 시스템 이렇게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저희 뭐 저렇게 배너 한 거 있잖아요. 배너 비용 어디서 들어가? 여기 373에서 여기 6주만 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가는 돈은 저희 위원님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간 차액이 있을 수는 있죠. 10불이든 20불이든 오버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쓴다는 거.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기회의 말고도 분기별로 운영비가 또 와요. 운영비가 오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마이애미 협의회만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협의회에서는 그 사무실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을 하나 줄 수 있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직원을 줄 수 있고 사무실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용을 100% 커버를 안 해줘요. 한 60%에서 70% 정도로 커버를 해줘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내야 돼요? 우리 협의회가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특이하게 전 지역 다 합해서 저희 협의회는 그거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일단 제가 제 사무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무실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무실 쓰면 되고 행정 직원 물론 뭐 있으면 좋겠지만 제 일이 조금 편해지긴 하겠지만 그게 또 월급이 많진 않아도 조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각자 위원님들이 일당백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한인회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셔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그럼 저희가 알뜰살뜰 그래서 살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두 개는 없지만 대신 그 운영비에서 뭐가 나가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거 할 때 뭐 이런 뭐 물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들을 구입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품 구입할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추가로 들 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예산 받았잖아요. 예산 받았는데 거기에서 모자르는 건 저희가 회비로 충당한다고 했죠. 근데 회비로만 충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영비로도 같이 충당하는 겁니다. 먼저 운영비를 쓰고 그러고도 모자르면 이제 회비로 하고 마지막에 남으면 그거 결산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다른 공지사항은 이제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제 이 다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내일 그 강연회 때문에 회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그 교수님들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프로브가 날 것 같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템파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템파에 이렇게 로컬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딴 데에서도 할 수는 있긴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잭슨빌이나 올랜도 쪽이 많이 조금 없으세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마이애미 쪽에 계신데 제가 마이애미에서 일을 진행을 하면 사실은 무슨 일이 터졌다 한 4시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템파에 계신 분들이 저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는 어차피 거의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줌이 조금 답답하시죠?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자문위원 진짜 수업을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늦게 도착했어요. 네네. 늦게 해서 도착은 했어요. 늦게 해서 이제 그 아틀랜타 네, 아직 제가 요번에 못 갖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서 왔었고, 그 다음에 저기 요번에 새로 오신 분들은 따로 이제 또 추가로 제작을 하실 거니까, 근데 그거는 출범식 때는 이미 말씀을 드려서 그때는 못 갖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작해서 이제 오실 겁니다. 네. 아, 지난번 거는 못 들어가요? 네네, 말씀하세요. 하셨길래 아니요. 다 옛날 거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옛날 거 쓰고. 네네. 좀 지났는데 아까 케이크 페스티벌 훨씬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건 여기 평통에서만 따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평통도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규모가 조금 있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데랑 연계해서 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73년도에 여기 왔을 때는 한국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갖고 뉴욕에 제가 있었는데 그래갖고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서 태권도 하고 뭐 이렇게도 고려크를 하니까 K 페스티벌 해갖고 네. 코리안 페스티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뉴욕이나 LA는 이제 자기들이 자체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대개 에이션 페스티벌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거기 한 3일 하는데 한 해가 굉장히 애먹어요. 매년 할 때마다 또 3일을 하는데 지금 그것도 에이션 페스티벌이지만 코리안이 따로 들어가고 코리안 페스티벌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날짜를 같이 맞추시면은 그런데 제가 그러면 11월에 했던 코리안 페스티벌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11월 달에 자체적으로 템파에서 처음으로 코리안 페스티벌 했습니다. 제가. 그 음악한 거 얘기하시는 아니에요. 네, 한번 구글에 찍어보세요. 많이 해서 가수들도 와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때는 따로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수도 부를 수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뭐 그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또 하는 그 non-profit organization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이제 연계돼서 하시는 건데, 물론 에이시안 페스티벌 같이 해도 좋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항상 그 좀 저희가 메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약간 이렇게 해서 따로 참여를 하는 건 정도의 수준이에요. 에이시안 페스티벌에 만약 저희가 같이 하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한국의 위상이 훨씬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컨텐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아트 오브 코리아라고 찍어보시면 제가 11월 1일날 하고 2일날 한 거 나오실 겁니다. 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게 주류사회들하고 우리가 연결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바로 전에 있는 게 에이시안들하고 같이 잘 하셔야 돼요. 같은 우리가 비슷하거든 아니에요. 여기 있는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에이시안들을 대위에 지금 에이시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평통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할인을 같이 우리가 계속 해줬는데 그거를 지금 만약에 대학 공급축이 필요한 게 사실 에이시안 같은 거 이쪽에서 같이 월드가 나오면 게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 네,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같이 연결되는 거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 그때는 저희가 다른 에이시안 오르가니제이션이랑 해가지고 들어가자 이게 아니었고, 저희가 메인이었고 그 사람들 우리 좀 들어오게 좀 해서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메인 리더였던 거예요. 저희가 오르가니제이션이었던 거예요. 플로리다 각 지역에서 에이시안들이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이시안들도 막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와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너네들은 코리아 페스티벌에 네가 온 거지, 에이시안 페스티벌에 저희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건데. 아까 제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통일 못한다고 말씀했던 거는 저도 몇 년 동안 취재한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결론이 안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위원회를 해서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첫 번째가 에이펙을 모이는 거 그거 하는 걸 저는 한국 에이펙을 만들려고 그걸 추진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한 $500 billion 정도 있어갖고 그냥 딱 꼭서 하자고 그러면 한국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지가 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에이펙처럼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니,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약간 어떤 분들이 조금 그게 헷갈리신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펙 활동도 좋고 무슨 K펙 활동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가 이제 평통에서 하는 거랑은 같이 하면 그게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랑은 선을 이렇게 또 따로 나누되, 평통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곳과 같이 합계해서 연계해서, 그 다음에 특히 또 제 바람이 있다면 여기 또 템파뿐만이 아니라 플로리다 전 지역의 한인 애들이랑도 같이 해서 하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좋은데, 네네네. 일단 저희가 작년에 한번 보시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또 피드백을 주시면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발전해서 해야 될 거잖아요. 충분히 플로리다도 크게 코리안 페스티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템파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또 템파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마이애미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저희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일단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혼자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누구 이름이 먼저야고 이런 걸 마음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다른데 단체에서도 조금씩 하시면 사람들 모으기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정도 규모의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일할 사람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 군데서 해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한 다음에 페스티벌 진행은 당연히 그게 11월이면 아직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계속 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다가도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하고, 그래야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문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주축이 되어야 저희 이야기가 쉽게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준비하고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모여서 말하는 거는 사실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뭐 카톡이든 또 그 다음에 또 화상회의든을 통해서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김에 저희가 2가지 정도 더 말씀드릴 건데, 제가 그 카톡에 넣어드렸었어요. 넣어드렸는데 여기서도 보이시려나? 이 한반도 그 평화를 위한 백악관 편지 보내기 날짜가 이번 달까지예요. 혹시 이거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거의 다 안 하셨죠? 요거 어디서 했는지 다 집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그러면은 들어오신 다음에는 안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거는 요번에 그 미주 운영회의 갔다 와서 했거든요. 요거는 되게 쉬워요. 이게 여기 QR코드 찍어서 들어가시잖아요. 지금 전화기로 저랑 있으실 때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내 기본 이름이랑 주소 정도만 넣으면 바로 우리 한반도 평화에 대해 관심 좀 가져달라 라는 편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만 하지 말고, 쉬우니까 제가 그쪽에다가 카톡에다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내드리면 요걸 가지고 카톡 친구한테 다 보내버리시면 되잖아요. QR코드를 찍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고, 지금 저기서 이제 간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시면 카메라를 여셔서 저기다가 거기 QR 있는 데를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로 여기를, 네. 그거는 제가 다시 도와드릴게요. 사진 찍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저희 어디 사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전체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연결해 주시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뭐냐면 38 점프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38, 우리 38선 할 때 38 점프 챌린지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내잖아요. 그런 청년 컨퍼런스에서 이게 채택된 아이디어 1등 채택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져라 하고 너네들이 좋은 의견을 내봐라고 해놓고 기껏 의견 내갖고 채택됐더니 이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것도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 거고 돈도 안 드는 사업이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에 다들 핸드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별의별 게 다 올라오고 재밌는 거 틱톡도 보고 릴스도 보고 막 하시잖아요. 우리가 38번의 줄넘기를 하는 영상이나 이런 걸 올리면서 혹은 해보면서 서로 어웨어네스를 일깨우자 이거예요. 38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38 점프 챌린지는 지난 12월 달에 오시 샌디에고 협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세계 청년 컨퍼런스 분임토의에서 1등을 차지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시민 참여형 공공외교 평화 캠페인이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서나 줄넘기만 있으면 누구나 쉽고 재밌게. 그래서 이거를 저희 사무처장님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요거는 언제가, 이거는 기한이 지금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저희가 다 같이 사용할 음악도 배포가 될 거고 하는데, 요게 언제 가장 빛을 발할 거냐? 우리 통일골든벨 할 때 라든지 어린아이들 모여서,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희 태권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태권도장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거 찍어서 올리고 서로 공유하고, 왜 하필이면 너는 38번이라는 걸 하는 거야? 하면 얘기하기도 좋고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추후로 더 업데이트를 드리겠지만, 이 백악관에 편지 보내기 이거는
안 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쉽고 너무 3초밖에 안 걸려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서로 많이 교회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만 보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사업 정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민 참여, 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가? 우리 그때도 우리 한 19기, 20기 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한반도 지금 정전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정전을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계약서 쓴 거잖아요. 이제 그만하자. 휴전했는데 그게 어쨌든 종전이 아니고 정전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잠깐 멈춰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 정전 협상을 한 게, 예를 들면 어떤 그 계약서를 쓰던 계약 쓴 사람이 파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은 거기다가 사인 안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좀 액션을 취해줘야 되니까 액션 좀 취해줘. 빨리 좀 해줘. 우리 일이지만 니네끼리 사인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요거 끝내줘라는 요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이런 거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니 미국에 사는 우리가 조금 더 해야 지금 정전에서 종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조편지 보내기 캠페인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까지고 사실은 이제 더 따로 추가 업데이트할 상황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이제 회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다시 한번 줌으로 참석해주신 분들도 감사하지만 요즘 좀 요번에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사과드리고, 제가 다시 또 여기 또 정리해서 간사님께서 이메일이랑 그 다음에 카톡으로 오늘 했던 내용 그대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늘 마무리는 통일대합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여기 어떤 거요? 회비 인포메이션이요? 그래서 회비도 그것도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회장이 됐다고 하고 나서 이제 공지를 받잖아요. 그때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어카운트를 새로 열던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카운트를 쓰던지 했어요. 이 전 기수에서 있었던 어카운트를 연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새로 열었어야 됐는데, 이 PUAC of Miami 챕터로 열 거면 이 선비즈에 저희 레코드가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옛날 걸로 돼 있지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는 협의회장 이름으로 따로 열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니 캥 이름으로 여기 것만 쓰는 걸로 따로 연결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젤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회비 체크로 제 이름으로 써서 보내주면 이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걸로 하거든요. 1년에 500불이에요. 2년에는 1000불이지만 이제 나눠서 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회비 면제는 학생들, 청년들한테만 면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그게 아니면은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집계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공지는 안 할게요. 누가 안 냈다고. 그렇지만 본인들은 아실 수 있을 정도로만 약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오늘 끝나고도 가시기 전에 보시고 싶으시면 보셔도 돼요. 그거 따로 11월에 오픈된 거. 그럼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단체 사진 이거 다 끝나고 앞에 가서 사진 찍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마지막 통일대합창 우리 소원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네, 자리 일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가시기 전에 하나 할 게 있다. 요번에 아시겠지만 정우정님이 저희 그 표창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또 우리 부회장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부회장님도 선물을 저희 그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예쁜 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사진을 볼 때도 부회장님이 먼저 여기 앞에서 같이 사진 찍으시고 했어? 그리고 다 같이 오셔서 바로 사진 찍으시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본으로 문적 이거 쌓으시려면 몇 달 동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다음 여기 나오셔서 단체 사진 찍으시고 이제 앉을까요? 여기에 앉으시면 네 개만 나중에 나와야 돼.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하기 가야 돼. 괜찮은 게 아니라 빨리 하셔야 빨리 끝나고. 이거는 이제는 끝났으니까. 그래서 내가요. 지금 올라가야 만든 건데. 네, 그러죠. 사진 찍으셨으니까. 빼서 앞에다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아니 앞에다가. 네, 앞쪽에 있는 분들이 좌우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잡아주시면 앞에 다리 있는 대로. 모처럼 그림 찍을게요. 좌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씩 이거 10년 안에 같이 정기회의 10년 안에씩 저희 앉으시죠. 여기 앉으니까. 여기 가운데로 뒤로. 여기 앉고 이거 앞으로 땡겼어요. 앉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에는 앉으시고요. 여기 발에다 내릴게요. 앉으셔요. 강의장님 완전히 일이 된다. 이거 집중됐다. 제자리도 하나 남겨주세요. 이거 어때요? 자리를 되게 박회장님 여기 자리 하나 더 있어요. 예. 저기 안사님 자리도 있어요. 앞만 봐줘. 그러면 이거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하는 거예요. 발만 나오네. 발이 나와 저 밑에 내릴까? 바닥에. 네, 할게요. 저는 어디서 있을까요? 제가 그쪽으로 할게요. 오른쪽에. 밸런스가 맞나요? 여기는 못해를 일로 하세요. 살짝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알아서 맞춰. 조금만 더 할까요? 아니 그거 괜찮아요. 이거야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소리는 좋았는데. 이거는 밸런스 한번 해주세요. 이게 원래 그 뭐죠? 카메라용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지금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자, 1, 2, 3, 4, 5 스마일. 한 번 더 웃으세요. 한 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잘 됐는데요? 너무 잘 된 것 같은데? 오, 잘 나왔어요. 화이팅 한번 해요. 과장님, 반장님. 저랑 화이팅하면 점수 많이 차라는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빨리 치고 빨리 치워야 돼. 오늘 빨리 치울 수 있는 일단은 다음 떡을 드시고요. 저거 하나씩 준비하세요. 그냥 주셔도 돼요. 네, 그냥 주셔도 돼요. 트레이닝으로 나중에 한번 먹습니다. 먼저 옷 갈아입고 오셨네요. 아, 준비해 왔어. 전화를 드려봐요. 두분 답해야 돼. 이하진 권사님.